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해양대학교 박사과정 전현우입니다. 저는 터보 부호화된 mRNA FSK 신호의 장거리 실험 성능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을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시스템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실험 파라미터와 실제 실험을 통해 성능을 분석하고 마지막 결론에서 요약을 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장거리 수중음향 통신의 환경은 길어진 전송 거리에 따른 전달 손실로 인해 수신되는 신호가 낮은 SNR을 가지고 다중경로 전파에 의한 인접 심볼관 간섭으로 선택적 주파수 페이딩 현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성능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고려하였습니다. 먼저 SNR을 높이기 위해서 다수의 센서를 통해 신호를 수신하고 합성하는 공간 다이버시티 합성 기법과 등화기와 터보 복호기의 전체 반복으로 성능을 향상시키는 터보 등화기의 구조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스템 모델의 블록도입니다. 먼저 K개의 정보 비트가 터보 인코더에 의해 N개로 부호화됩니다. 그 후에 버스트 에러를 랜덤 에러로 바꾸기 위한 인터리버를 거칩니다. 동기 획득을 위해 송수신에서 알고 있는 프리앰블 N비트를 부호화된 비트와 패킷화시킵니다. 그 후에 패킷을 mRNA FSK 신호로 변조하여 송신합니다. 송신 신호는 100km 이상의 장거리 수중 채널을 거치게 되어 수신되는 신호가 낮은 SNR을 가지고 선택적 주파수 페이딩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신부에서 공간 다이버시티 합성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방식은 독립적인 페이딩 현상을 갖는 여러 개의 신호를 다수의 S개의 센서를 통해 수신하여 각각의 신호의 동기를 맞추어 합성하여 페이딩 현상을 완화시키고 SNR을 높여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합성된 신호는 mRNA FSK 복조 과정을 하게 됩니다. 먼저 M개의 중심 주파수를 분할하기 위해 대역 통과 필터를 사용하여 신호를 분리하고 인벨롭 디텍터를 사용하는 비동기 검파 방식으로 최대의 값을 가지는 데이터를 복조합니다. 복조된 데이터는 터보 등화기에서 복호 과정을 하게 됩니다. 터보 등화기는 터보 복호기와 결정 대한 등화기를 연접한 반복 기반의 터보 등화 구조입니다. 이러한 터보 등화 구조를 사용하게 되면 수중에서는 다중경로로 인한 심볼관 간섭으로 인해 성능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러한 성능 감소를 보상해 줄 수 있습니다. 등화기에서 먼저 프렘블을 이용하여 다중경로 간섭을 제거합니다. 그 후에 등화기의 출력값이 디인터리버를 거치고 터보 복호기에 들어가면서 복호기에서 추정된 복호 신호에 대한 확률값이 오류를 보상합니다. 이것을 반복하면서 오류 보정값이 원신호에 가깝게 되어 성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위의 그림은 터보 등화기가 반복을 하기 전에는 데이터가 넓게 퍼져 있지만 터보 등화기가 반복을 하면 데이터가 양쪽으로 점점 모이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에 적용된 파라미터입니다. 소스 비트는 112비트를 사용하였고 부호화율 3분의 1을 가지는 터보 코드를 사용하여 336비트로 부호하였습니다. 프리앰브는 510비트로 255비트의 M 시퀀스 신호를 두 번 반복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포어레이와 8어레이 FSK 변조 방식을 사용하였고 비트 정선율은 100bps였습니다. 등화기로는 LMS-DFE를 사용하였고 터보 등화의 반복 횟수는 총 5회로 설정하였습니다. 사용한 중심 주파수는 다음과 같이 사용하였습니다. 신호의 송신을 위한 프로젝터로는 상용 음원을 사용하였고 수신기는 25m 간격을 가지는 8개의 수직 배열 센서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샘플링 수는 1000개였으며 음원의 경우 96kHz의 샘플링 주파수로 송신하였고 수신 배열의 경우에는 100kHz의 샘플링 주파수로 저장하였습니다. 그림은 장거리 해상 실험의 모식도를 나타냅니다. 실험은 2021년 9월에 동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음원과 수신 배열의 사이의 거리는 약 160km였고 음원의 깊이는 300m, 수신 배열의 깊이는 200에서 375m였습니다.
그림은 측정된 음속 분포와 수중 음파 전파 모델을 이용하여 사용한 중심 주파수에서의 전달 손실을 나타내었습니다. 수신기들이 위치한 수심에서의 전달 손실이 약 -120dB 정도로 나타났으며 음원으로부터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큰 전달 손실을 보였습니다. 채널 전달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선형 주파수 변조된 신호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반복 송신하였습니다. 그림은 실험의 채널 전달 특성을 나타냅니다. 매우 낮은 SNR 환경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선명하지 않지만 다중 경로 전달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도플러 천위는 매우 적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8개의 수신 배열 센서에서 수신한 각각의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4어레이 FSK 신호의 결과입니다. 프레임블을 이용한 상관값과 프레임블 오류율을 분석한 결과 프레임블 오류율이 낮은 경우에 상관값이 큰 경량을 보였고 반대로 프레임블 오류율이 높은 경우에는 상관값이 낮은 경량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8어레이 FSK 신호의 결과도 비슷한 경량을 보였습니다. 4어레이 FSK 신호의 센서 각각의 프레임블과 데이터 오류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센서 각각의 신호를 터보 등화 반복을 하더라도 데이터를 모두 복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음원과 수신 배열의 거리가 매우 멀어 SNR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간 다이버시티 합성 기법을 적용하여 성능을 분석하였습니다. 프레임블 오류율이 가장 낮은 3번과 7번의 센서의 수신 신호를 합성하여 복구한 결과 오류율이 가장 낮은 3번 센서의 신호만 복구한 결과보다는 성능이 더 좋은 성능이 나타났지만 터보 등화 반복을 하더라도 데이터를 모두 복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프레임블 오류율이 낮은 순서의 4개의 센서의 수신 신호를 합성한 결과 터보 등화 반복 횟수가 5회일 때 데이터를 모두 복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센서의 신호를 합성하여 데이터를 복구한 결과 터보 반복 횟수가 3번일 경우부터 데이터를 모두 복구하였습니다. 8어레이 FSK 신호의 센서 각각의 프리앰블과 데이터 오류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4어레이와 마찬가지로 센서 각각의 신호를 터보 등화 반복을 하더라도 데이터를 모두 복구하지 못하였습니다. 공간 다이버시티 합성 기법을 적용하여 성능을 분석하였습니다. 프레임블 오류율이 가장 낮은 3번과 7번 센서의 수신 신호를 합성하여 복구한 결과 터보 등화 반복을 하더라도 데이터를 모두 복구하지 못했고 프레임블 오류율이 가장 낮은 순서의 4개의 센서의 수신 신호를 합성한 결과 터보 등화 반복 횟수가 5회인 경우에 데이터를 모두 복구하였습니다. 그리고 1번부터 8번까지 모든 센서의 신호를 합성하여 데이터를 복구한 결과 터보 반복 횟수가 3번일 때부터 데이터를 모두 복구하였습니다. 4어레이와 8어레이 FSK 신호 모두 공간 다이버시티 합성 방식을 적용하여 합성하는 센서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성능도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장거리 수중 음향 채널에서는 매우 낮은 SNR을 갖게 됩니다. 이는 다수의 센서를 이용한 공간 다이버시티 합성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터보 부호화된 mRA FSK 신호를 160km의 장거리 해상 실험에서 성능을 분석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공간 다이버시티 합성 방식과 반복하는 터보 등화 방식에서 성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프리앰블 오류율과 FSK 신호의 각 중심 주파수의 이득을 기반으로 하여 공간 다이버시티 합성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알고리즘을 연구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